제가 이제 추가 적용 말씀드렸고 이제 특례 적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 봤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이 특례 적용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 조특법 97조 4, 특례 적용은 97조 3입니다. 추가 적용은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례 적용은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 추가 적용의 특례 내용은 뭐죠?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추가 2%에서 10%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보유기간 곱하기 2%를 무시하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의 특례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적용의 가장 큰 장점,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임대기간, 즉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 시점부터 해서 자동 말소된 아니면 내가 말소한 시점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가끔씩은 특례 적용보다 추가 적용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적용 가액 요건 적용되고 특례 적용은 원래 가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가액 요건이 적용되고요. 추가 적용의 또 하나의 메리트, 단기 임대주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특례 적용은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단기에서 중간에 장기로 돌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찌됐든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증상이 장기로 등재된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적용 6년 이상 임대를 해야겠죠. 왜? 6년째부터 2%씩 추가되기 때문에. 특례 적용은 8년 이상 해야 50% 받기 때문에 최소 8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징액 제한 2019년 2월 10일부터 추가 적용은 특례 적용은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부터 그때부터 준수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임대료를 갖고 5% 징액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추가 적용 조심해야 되죠.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특례 적용은 매입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건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적용과 특례 적용, 내가 두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면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90%는 특례 적용이 유리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추가 적용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 취득한 지가 너무 오래된 분들. 왜 그러면 취득하고 양도 시점이 거의 20년이 넘는다 하면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 적용이 오히려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50%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들은 내가 추가 적용 요건도 갖추고 특례 적용도 갖췄다 하면은 두 개 동시 다 적용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신고한 거거든요. 2005년도에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2012년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때는 매입 임대주택이겠죠. 지금의 단기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장기로 돌렸어요. 2020년도에 돌린 거는 아까 표 보셨죠? 요 표. 이때는 요거하고 동일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민간임대주택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도 이 기간으로 또 5년을 역산하겠네요. 2015년입니다. 이날로부터 8년 있다가 자동 말소가 됐겠네요. 그럼 2023년도에 이제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0월 달에 양도한다고 볼게요. 그럼 추가 적용 한번 계산해 볼게요. 추가 적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임대 기간이 몇 년이에요? 8년? 아니죠. 추가 적용은 제가 아까 단기 임대주택도 임대한 기간을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죠? 12년부터 자동 말소가 2023년 됐으니까 11년 임대를 했네요. 그럼 추가 적용 몇 프로 받아요? 10년 이상 했으면 10%. 그쵸? 근데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를 받잖아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전체 양도 차익 10억입니다. 10억 곱하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게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15년 보유했네요. 2%니까 30%. 거기에다가 아까 추가 적용 10% 해서 4억 40%가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억 원이 적용됩니다. 이하고 이제 특례 적용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특례 적용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특히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니면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됐다고 하면은 장기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로부터 자동 말소일, 즉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요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50% 받고 나머지는 몇 프로죠? 보유기간 곱하기 2%니까 30%를 적용받겠네요. 그러면 2015년부터 23년 동안의 양도차익 어떻게 산정한다겠죠? 전체 양도차익 10억 원 곱하기 양도일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일 기준시가, 그리고 자동 말소일 기준시가 마이너스 장기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 그렇게 계산했더니 2015년도부터 2023년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4억 원입니다. 전체 10억 원 중에서. 그럼 나머지 6억 원은 30%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그 다음에 이 기간에 발생한, 즉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서는 50% 특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그렇게 했더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억 8천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뭐가 더 유리해요? 추가 적용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대부분은 특례 적용이 유리합니다. 거의 8, 90%는. 근데 가끔씩은 추가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오랜 주택이 오래됐다 취득 시기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적용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